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 4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 이어서 건축물 용도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4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여러분 교재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보시게 되면 7번 판매시설 나오죠. 판매시설 보게 되면 거기 도매시장이라고 나오죠. 도매시장. 예를 들면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농산물 공판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판매시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매시장 같은 것도 있네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소위 소매시장, 대규모 점포가 있는 것들 판매시설 되겠죠. 그 다음에 상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판매시설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8번 운수시설 되겠네요. 운수시설은 뭐냐?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자동차. 여러분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또 동서울 터미널, 상봉 터미널, 이렇게 여객자동차 터미널. 그 다음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철도, 공항, 항만. 그러니까 육해공군이 다 있죠. 운수시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의료시설인데, 의료시설. 의료시설은요, 병원 같은 게 되겠죠. 여러분, 의료시설은요, 의료법을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병원하고 여러분 종합병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병원은요, 의원은 병실이 없는 게 의원이고요. 의원. 그런데 여기 의원은 여러분 의료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달라요. 의원, 동네에 있는 의원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병실이 없는 게 의원이고요. 병실이 20개 이상 있는 것은 병원이고요. 종합병원은 병실이 100개 이상 있는 게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다르죠. 의료시설. 병원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인데요. 교육연구시설이 되겠네요. 10번. 교육연구시설은요, 학교에는 유치원도 포함됩니다.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그런 거 들어보셨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도 말합니다. 그리고 연수원도 되겠고요. 직업훈련소도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학원도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가는데요. 학원 중에서 자동차 학원과 무도 학원은 제외됩니다. 이 자동차 학원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구소. 여러분, 도서관도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갑니다. 연구소라든가 도서관도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1번 노유자시설이네요. 여러분, 노유자라는 게 뭐예요? 노유자. 늙을 노. 그 다음에 이 유자가 무슨 유자입니까? 어릴 유자죠? 이거 어릴 유자. 어릴 유, 놈자자. 그러니까 노유자라고 하는 것은 늙을 노, 어릴 유자니까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이라든가 노인 복지시설 같은 것이 노유자 시설 되겠습니다. 거기 가번 아동 관련 시설, 나번 노인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노유자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자는 무슨 노자입니까? 늙을로. 유자는 어릴 유자, 어릴 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자는 놈자자, 노유자 시설 되겠습니다. 아동 관련 시설과 노인 복지 시설. 그 다음에 12번 수련 시설 나왔네요. 수련 시설은 뭘까요? 생활권 수련 시설. 이거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여러분 혹시 청소년에 관련된 이런 수련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알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이런 책들 다 써놨는데요. 청소년 활동 진흥법. 그 다음에 역시 유스 호스텔 있죠. 이것도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한 유스 호스텔도 수련시설에 들어갑니다. 13번 운동시설입니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여러분 실내 낚시터 있죠? 골프 연습장, 그리고 놀이형 시설, 이런 것들 제 운동시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도 운동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동장이 있죠?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골프장,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운동시설이 조건이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이런 운동시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골프 연습장이 있죠.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은 골프장이라 하더라도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업무시설 나왔네요. 여러분 업무시설에는 두 가지가 있죠. 업무시설 14번 업무에 관련된 시설은 공공 업무시설이 있고요. 일반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공공 업무시설이 있고 일반 업무시설이 있는데, 공공 업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 공간의 건축물입니다. 그죠? 외국 공간, 뭐 한국, 미국 대사관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 업무시설은 어떤 겁니까? 금융기관, 또 사무소, 결혼상담소, 뭐 이런 거, 출판사, 신문사 이런 것들이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피스텔도 뭐가 될까요? 당연히 오피스텔도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숙박시설 나왔네요.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은 뭐가 될까요? 쓰세요. 여관이죠, 여관. 여관. 관광 숙박시설. 관광호텔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상관광호텔도 있죠. 한국 전통호텔도 있고,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 호텔, 의료 관광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니엄도 이런 여러분 관광 숙박시설은요, 이건 관광진흥법을 적용합니다. 관광진흥법. 호텔 같은 것들은 관광진흥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그 호텔은 이제 뭐 금액이 뭐 수천억, 수백억씩 되니까 낙찰받기 힘들지만, 이런 숙박시설에서 여관 같은 거 있죠, 여관. 이런 여관, 시골에 가면 여인숙도 있는데요. 여관 같은 것들은 숙박시설로서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는 뭘 확인해 봐야 되죠, 숙박시설? 등기부는 뭐 기본이고요. 일반 건축물 대장 떼어가셔야 됩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 일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반 건축물 대장 열람하시면 그 건축물에 대한 대지 면적이 나오죠. 그리고
건물 면적이 나오고요. 건물 면적 밑에는 건폐율이 나옵니다. 그 대지에다가 건물을 바닥 면적, 대지 면적분의 바닥 면적이 건폐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여관이죠. 여관 숙박시설인데 이런 것들은 연면적이 나오죠. 또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되겠고요. 또 역시 용적률도 나오겠죠. 용적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건축물 장 띄워보시게 되면 집원 나오고요. 지역, 용도 지역이 나오지요. 그리고 용도 지구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높이도 나옵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현황에 보시게 되면 구조는 뭐냐? 뭐 철근 콘크리트냐? 뭐 빨간 벽돌 연화조냐? 이런 것들이 나오지요. 만약에 지하층이 있다면 지하실이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숙박시설 여관, 2층에 숙박시설 여관, 3층은 역시 숙박시설 여관 해가지고 면적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런 숙박시설은 주로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지만 주택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빨간 벽돌로 진 연화조 같은 것도 빨간 벽돌 연화조 같은 걸 또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숙박시설을 살펴봤고요. 여관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일학시설 나왔네요. 그래서 이러한 숙박시설의 일반 건축물 대장에 반드시 일반 건축물 등기부는 물론이고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는 물론이거니와 토지대장 물론이거니와 일반 건축물 대장도 잘 띄워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유락시설인데요. 단란주점이죠. 유흥주점, 무도장, 뭐 캬바레 같은 거죠. 무도학원도 유락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지노 있죠. 카지노 영업소도 유락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에서는 유락시설인데 거기 보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 단란주점은 어디에 들어가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바닥면적이 얼마죠? 150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이라 하더라도 150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이라 하더라도 15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 근생에 들어가고요. 150제곱미터가 초과되는 것은 유락시설에 들어갑니다. 유락시설. 16번 유락시설입니다. 단란주점인데 이거는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 이상이죠. 이상. 미만은 이상. 죄송합니다. 이상이고요. 150제곱미터 미만은 어디에 들어간다? 제2종 근생에 들어갑니다. 제2종 근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7번 공장이 되겠네요. 공장이라는 건 뭘까요? 물품을 제조, 그죠? 가공하는 거죠. 재봉, 건조, 인쇄 이런 것들이 공장이 되겠고요. 18번 창고시설 되겠네요. 창고시설. 창고에도 뭐가 있나요? 일반 창고도 있고 냉장 창고도 있고 냉동 창고도 있죠. 그렇죠. 창고에는 일반 창고가 있고 냉장 창고가 있고 냉동 창고가 있습니다. 물건 푸는 하역장도 창고시설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류터미널도 창고시설에 들어갑니다. 물류터미널. 그리고 집배송시설도 창고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든가 거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사업법
여러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의해서는 이거 여러분들 혹시 주유소 사업하냐? 주유소. 요즘 주유소도 불황이 잘 안 되죠, 요즘은. 여러분 주유소도 완전히 3기 업종이고요. 주유소도 과거에 경매가 나오면 참 높게 낙찰됐는데 요즘은 주유소도 그렇게 수익 사업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업한 주유소들이 상당히 많고요. 주유소를 폐업하려면 보통 폐업하는데도 한 1억 이상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폐업, 돈 없으면 폐업도 못하는 거지요. 이 주유소를 설립하려면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의해서 주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유소를 가게 되면 공중 화장실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죠. 주유소 같은 것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기니까 17쪽 보시면은요, 주유소,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그렇죠? 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자 이런 것들, 뭐 도시가스 제조시설, 이런 것들이 위험물 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자동차 관련 시설 되겠네요. 20번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건설기계 포함. 여러분 저 큰 덤프트럭 있잖아요. 막 덤프트럭, 이것도 건설기계 들어갑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자동차 매매장, 자동차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이 있죠. 운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 자동차 운전학원은요, 자동차 운전학원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합니다. 이런 입시 같은 학원 같은 거는 그 교육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만 자동차 운전학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이런 택시회사, 버스회사를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차고지, 그리고 주기장, 이런 데도 자동차 관련 시설에 들어갑니다. 21번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축사, 그리고 가축시설, 그리고 도축장, 소돼지 잡는 거 있죠? 도축장. 그 다음에 도개장, 그 도개장이라는 거 있죠? 그 닭 잡는데.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 화초, 분재 온실도 식물 관련 시설에 들어갑니다. 22번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들어보셨나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처리장. 여러분 고물상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물상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도 자원순환 관련 시설입니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은 자원을 순환하는 관련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3번은요, 교정 및 군사시설입니다.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시설은요, 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를 말하겠죠. 그리고 갱생보호시설, 그리고 소년원, 그리고 소년 분류심사원, 그리고 국방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입니다. 그 교도소라든가 소년원, 구치소, 보호감호소, 교도소 이런 것들이 교정 및 군사시설, 그리고 국방, 군부대 이런 것들이 23번 교정 및 군사시설이 되겠습니다. 24번은 방송통신시설입니다.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그 다음에 촬영소, 통신용 시설 이런 것들이 방송통신시설입니다. 25번 발전시설입니다. 발전시설은 발전소. 26번 묘지 관련시설입니다. 화장시설, 봉안당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화장서 같은 거 묘지 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봉안당. 27번 관광휴게시설입니다. 27번 관광휴게시설. 요 27번이 관광휴게시설은 뭐냐면요,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같은 거 있죠. 어린이회관, 어린이 성동구, 그 광진구 거기 어린이회관이 있죠. 능동에. 이런 것들도 관광휴게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망탑, 관망탑 같은 것도 관광휴게시설. 휴게소도 관광휴게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유원지, 공원도 관광휴게시설에 들어갑니다. 공원에, 여러분 공원 같은 데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광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8번은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장례식장은요, 병원에 있는, 대학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은 제외됩니다. 이 대학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은요, 의료법을 적용합니다. 의료법. 대학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은 의료법을 적용하고요. 이 장례식장, 여러분 이런 동네 같은 데 있잖아요. 이 시골 도로 같은 데 보면은, 계획관리적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무슨 장례식장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병원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입니다. 이거는 법률이 뭐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례식장이 나오는데, 그 장례식장에는 그 시체를 청결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옵니다. 또 개인묘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미만 써야 된다.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써야 된다.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미만 써야 된다. 그리고 재단법인, 법인용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법인묘지용이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의료시설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아니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례식장에 있는 건물은 건축법 용도의 28번 장례식장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토지에도 지목이 몇 개가 있어요? 28개가 있고, 그리고 건축물도 28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1번이 뭐였죠? 단독주택. 2번이 뭐였죠? 공동주택. 3번 뭐 순서 아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해보는 겁니다. 3번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었죠. 4번이 제2종 근린생활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단독주택 1번 단독주택이나 2번 공동주택에 태어나서 마지막 가는 게 어디입니까? 장례식장입니다. 28번. 그래서 28번이 여러분 건축법상 용도 분석에서 장례식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몇 번이었나요? 숙박시설 여관이 몇 번이었나요? 15번이었죠.
숙박시설이 1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주유소 같은 거 볼까요? 주유소가 몇 번이었습니까? 주유소가 몇 번이었나요? 주유소가 19번이었죠. 주유소 19번. 19번이 이온물 저장 및 처리시설. 여기 이제 주유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유소 같은 거 요즘 뭐 경매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수익률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반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시면 역시 주유소도 뭐가 나옵니까? 그 대지의 이치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집원 번지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대지 면적, 그 주유소에 대지 면적이 있고요. 그 대지 위에 뭐가 있나요? 건물 면적이 있겠죠. 건물 면적. 그리고 여기는 건폐율이 있고 뭐가 있나요? 용적률이 있습니다. 용적률. 그리고 이 지역이 어디냐? 주유소가 있는 지역이 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냐, 뭐 이런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주유소에 주유된 구조가 뭐냐?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및 철골조가 된다. 그 다음에 주유소의 높이는 얼마냐? 뭐 9m냐, 10m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또 지구 있죠? 용도지구. 여러분 용도지구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그 건물의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용도지역의 기능을 뭐하고 증진시키고, 그리고 미관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 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도 중심 미관지구가 있고 일반 미관지구가 있는데, 이런 용어는 나중에 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시 학습하겠습니다. 일반 미관지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처리장 및 처리시설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구조는 뭐냐? 주유소가 철근 콘크리트 및 철골조로 되어 있다. 주유소가 있는데 지하층은 주유소가 있고 창고가 있고 보일러설이 있고, 1층은 주유소 영업장이 있고, 주로 주유소 1층에 뭐가 있어요? 영업장이 있고 뭐가 있어요? 세차장이 있고, 2층은 주유원들 숙소, 2층은 주유 넣는 사람의 숙소, 주유원 24시간 주유내니까 주유원들의 숙소가 있고, 또 옥탑에는 물탱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건축물 대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택이라든가 또 주유소라든가 또는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일반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건물을 임대차 계약하거나 경매로 매매해 가지고 어떤 한 사업을 할 때 시군구 조례 규정에 의해서 다릅니다. 시군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해서 또 그 건물을 매매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시군구의 해당 그 과에다가 문의를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서 경비를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건축물에 대한 그런 그 용도 분석, 1번 단독주택부터 28번
장례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